앞으로의 10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3월 10일 목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 가족사랑 전람. 요리 시작해. 육수 우려내. 풍미 가득 해통령. 하나 충분해. 간편 육수 내. 진한 국물 해통령. 요리맛 살리는 육수 하나. 해통령. 공부 시작이 반? 맞아. 반으로 시작해. 하프 스터디. 반을 안 보고 빨리 말하는 하프 스터디. 반쪽을 안 보고 몸기여 빨리 말하는 몸기여. 하프 스터디로 시작해. 몸기여 몸이 기억하면 무서운 건데. 몸기여 학습법 하프 스터디. 뿌띠엔 오메가3 내 모양으로 상큼하게. 뿌띠엔 오메가3 체내 흡수율 높아요. 초임계 식물성 RTG. 뿌띠엔 오메가3. 노바렉스에서 제조된 에이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베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우리 아이 열날 때는 휴비딕. 체온계 엄마 아빠 매일매일 휴비딕. 혈압계 욱신욱신 여기저기 휴비딕. 안마기 우리 가족 건강에는 휴비딕. 365일 언제나 휴비딕. 쏙쏙쏙쏙 리치 콜라겐 쏙. 피부에 쏙쏙 리치 콜라겐. 수분이 촉촉하게 리치 콜라겐. 피부에 쏙쏙 리치 콜라겐. 하루 한 포천 쫀하게 리치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은 클리어 라이프 케어. 제조한 코스맥스 MBT. 달라 사이즈부터 공구우먼. 살아 스타일이 공구우먼. 여자라면 알아 공구. 최대 70% 빅빅빅. 지금 빅세일을 누려봐. 나 김민경도 성공한 빅사이즈 쇼핑몰 공구우먼. 여자가 더 예뻐지는 쇼핑몰 공구우먼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 라디오 넉살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12도. 대관령은 영하 22도 강추위. 곳곳에 눈도 내린다. 봄이 와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3일 목요일 배성재의 10, 배성재 DJ를 대신해 넉살의 10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넉살입니다. 첫 곡은 에픽하이 형님들 그리고 유나님이 함께한 춥다 듣고 왔고요.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서울 아침 체감온도 영하 12도, 대관령은 영하 22도 강추위였습니다. 어이구야, 이렇게 추운 줄은 몰랐네요. 왜 제가 추운 줄을 몰랐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로지 배텐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땡플릭스로 새로 나온 작품들을 좀 보면서 뒹굴거렸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이제 라디오 오는 길이 진짜 매섭게 춥더라고요. 아침엔 체감 온도가 12도, 대관령 영하 22도. 야, 밖에 엄청 춥고요. 뭐 내일이 입춘인데 이렇게 춥다니. 근데 이게 항상 입춘 때도 막 춥고 뭐라고 해서 덥고 이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날씨가 진짜 두서없죠. 개구리들이 봄인 줄 알고 나왔다가 지금 얼어 죽겠다고 작가님이 되게 뭐랄까 옛날식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게 추운 날 아프면 또 얼마나 서럽습니까.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추운데 어디 멀리 놀러 다니지 마시고 전기장판 위에서 귤로 비타민C 채우면서 오늘도 배성재 없어서 평화로운 넉텐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하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 5월 5일 날까지 제가 눈을 봤습니다. 한방눈을 봤어요. 어린이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뭐 그렇다고요. 오늘은 다양한 주제로 랭킹을 정하는 시간 넉텐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제가 너무나 정말 애정하는 우리 작가 이종범 작가님. 제가 애정하는 거는 정말 이 헬리콥터 소리는 정말 이거는 뭐 헬리콥터 상 같은 거 없나? 입으로 낸 헬리콥터 사운드 상. 정말 최고예요. 이종범 작가님과 함께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넉텐 월드컵은 무료인 고릴라나 카카오TV로 보고 들으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도 의견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의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 들어갑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성재 10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가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앤필에서 마스크팩과 시크릿 티팩트, 머리 빠진 바느로 브로앤팁스에서 탈모 샴푸 세트, 한국 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린모엔 천연 탈모 샴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 무한 리필 통큰 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편안한 잠 바디로직에서 내 몸에 맞추는 조율 베개, 꿀잠 자유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건강 충전 이츠에너지에서 진짜 통 흑마늘 에너지팩, 욕실의 특별함 클리어 잭에서 멀티수전 클리어 잭, 이롭고 안전한 라비스코에서 닥터포켓 퍼퓸 손소독제, 국가공인 맘편이 마스크에서 100% 국내산 마스크, 피부 자국 제로 고래 마스크에서 마스크, 현실주의 화장품 유리프에서 샤이니 키 기획 키페이스, 숲속의 공기를 담다 비토에서 숨쉬기 편한 비토 마스크, 땀샘 폭발 부스터 다타스에서 유산소 부스터 다타스, 잇몸 건강 위해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오일케어 치약, 펫 헬스케어 비주 프렌드에서 영양 보충제 플랜 패키지, 웰커버 아이본 마스크에서 가볍고 완벽해진 마스크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넉살의 10은 시와오 라군 인테라스 2차, 파리크라상, 닥터피엘,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자담치킨, 명륜당, 미래에셋 자산운용, 매드트로닉 베나실, 노랑푸드, 원할머니 보쌈 족발, 국민인쇄성원 에드피아, 레이노썬팅 팬텀2, 프렌즈 아카데미, 코지마 안마의자, 반올림 피자샵, 에싸, 노잠,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삼성케어플러스, 개나리 벽지,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말 이게 참 죄송합니다. 에픽하이 형님들과 이하이님이 같이 한 노래 춥다 였다는 거 다시 한번 정정으로 말씀드리고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단 하나의 전망, 180도 파노라마 테라스, 360m의 스카이트랙, 인피니티 풀, 고농도 산소 시스템, 모두가 100% 바라던 바다. 소지섭은 푹 빠졌습니다. 라군인 테라스 2차에 1533-3775 현대건설 시공 예정. 파바통신, 우리 농가와 파바의 ESG 행복상생 프로젝트, 논산 청년 농부들과 파바가 만든 또 하나의 역작, 비타베리 생딸기 프레지에, 상큼한 비타베리와 달콤한 논산 딸기를 듬뿍. 이거 놓치면 1년 내내 후회합니다. 파리바게뜨. 깨끗한 상쾌한 닥터피엘 행복한 내 가족 위해
깨끗함이 보이는 샤워기 닥터피엘. 퀵슬립 쿨쿨 퀵슬립 퀵슬립 잘 자요 퀵슬립 택배 왔어요 택배로 받는 롤팩 매트리스. 퀵슬립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 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스불돼지 갈비는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 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 진사 갈비 명륜 진사 갈비 TDF 타겟 데이트 펀드 TDF 자동으로 주기적 리밸런싱 TDF 연금엔 글로벌 분산 투자 은퇴 다가오면 안정 자산 비중을 올려 높여 늘려 TDF도 역시 미래 에셋이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원금 손실을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마사지를 해봐도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린데? 혹시 하지정맥류? 다리 통증, 부종 등 하지정맥류가 의심될 땐 하지정맥류엔 배나실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살리고 싶나? 그럼 담궈. 가마솥에 촤 묻혀 꿀간장을 듬뿍 이제 부셔 누룽지를 팍 입맛 살리는 바삭 누룽지 치킨 탄생. 착한 노랑 맛있는 노랑 통닭. 입맛 살고 싶어? 그럼 시켜.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보온 이중용기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보쌈 배달도 원할머니 보쌈.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의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의 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의 드피아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십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도 전 월드컵. 넉텐의 의한 넉텐을 위한 넉텐 아무튼 넉텐 월드컵. 오늘 억지 대신 토론을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분입니다. 웹툰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네요. 어쩌다 보고 싶단지요. 예. 왜냐면은 그 사이에 또 우리 네네네. 베디와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뭐 겨울이 있어야 또 봄이 따뜻하고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요런 합이 또 되게 귀하잖아요. 그렇죠. 기다렸습니다. 저도 이거 너무 재밌게 그때도 즐겼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번에 다시 돌아온 시간 저희가 이제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설 연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 뭐 기혼자 결혼한 분들의 설 연휴는 일단은 뭐 양가 방문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 팬데믹 때문에 예. 조용하게 가서 이렇게 인사만 탁탁 드리고 생각보다 빨리 집에 와가지고 일했어요. 오랜만에 그래도 근데 이게 참 프리랜서는 네네. 긴 연휴라는 게 사실 존재를 안 하니까. 그죠. 프리랜서는 사실은 연휴도 주말도 없는 직업이긴 하죠. 예. 그래서 좀 긴 연휴인데 그냥 뭐 일하면서. 네, 그렇죠. 일하고 오늘 나눌 이야기 준비도 좀 하고 영화도 좀 보고 그렇습니다. 프로의 프로 역시. 근데 아까 저희가 라디오 들어가기 전에 네네. 헬기 소리를 제가 잠깐 까는 거를 한 번만 다시 한번. 이거 분명히 제가 넉살님 이거 배워서 내가 구사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살짝 배워봤는데 이게 설명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배운 이 작가님한테 배운 거는 입에 살짝 오므리고 입속에서 혀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를 뱉던 들이마시던 해라. 그렇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혓바닥이 안에서 이렇게 흐물텅거리 만들고 혓바닥이 굉장히 강직하게 경직돼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제가 나중에 개인 과외로. 개인 과외로 제가 한번.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KYK님도 작가님에게 이제 헬리콥터 피처링을 부탁. 아니 뭐 헬기 소리는 보통 그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 쓰죠. 저 개인기로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저기 이 얘기 들은 얘기로는 3월 말쯤에 네. 신보 소식이 있던데요. 제가 싱글을 내게 돼가지고 저 휘슬 아티스트로서 예. 처음으로 저희 휘파람 앨범을 내게 됐는데 여기 그 청취자분들은 한번 들으셨어요. 어떤 소식인지 나중에 휘파람이든 헬기 소리든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저도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헬기는 진짜 헬기 소리는 위험한 게 한번 배우면은 제가 분명히 자기 전에 이거 합니다. 이거 한번 배우면 혼자 있는 시간 내내 합니다. 화장실 들어가서 합니다. 이 닦고 나와서 분명 할 거고요. 오늘.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연습을 좀 해보고요. 네. 아니 이거 박한선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문자인데 털알단인데요. 작가님 작업실 사진 올라온 걸 봤는데 작업실 이름이 쇼생크더라고요. 왜 쇼생크로 지으셨습니까? 연재 중에 작업실을 처음으로 구했는데 거기서 제가 하는 삶이라는 게 바깥을 안 보고 너무 오래 있다는 걸 문득 깨닫고 지금 주호민 작가님 작업실 이름이 아방궁이거든요. 역설적이죠. 저는 한번 저의 이런 일상, 밖을 보지 못하는 일상을 담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후보가 임펠다운하고 알카트라즈 있다가 이거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되게 좋아했던 영화 따서 쇼생크 정도면 아주 인간미 넘치는 감옥 아닌가. 그래도 이게 좀 뭐 어쨌든 이게 약간 옛날 영화니까 스포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좀 해피엔딩이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쇼생크라고 이름 지으니까 선동료 지인께서 숟가락을 선물로 주셨어요. 벽 파고 나가라고. 나오라고. 네네네. 아무튼 좀 화끈한 이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작업실 들어간 지가 저도 이제 여기 오목교에 올해 초에 작업실에 이렇게 했는데. 작업실 이름 있으세요? 아직 못 지었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이름이 혹시 거기서 갑자기 탁 떠오르는 게. 앨범 작업 들어가면 거기서 못 나오실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임펠다운 좋아요, 임펠다운 좋습니다. 거기 제가 아는 그 해적 만화에 나오는 임펠다운 맞나요, 혹시? 맞습니다. 거기 살아도 나오지 못하는데요, 거의. 하지만 알카트라즈도 좋고요. 알카트라즈. 옛날 영화가 갑자기 탁 떠오르네요, 알카트라즈 들으니까. 좋습니다. 자, 매주 이 시간 청취자들이 원하는 이제 주제를 모집해서 우리만의 랭킹 정해보는 시간이지요. 원하는 주제를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넉텐 월드컵 이번 주제 뭔가요? 네, 이번 주제는요 바로 연기 천재 이병헌 배우 영화 월드컵입니다. 연기로 감동을 주는 배우죠. 이병헌이 출연한 영화 중에서 최고로 강렬한 기억을 주었던 이병헌의 인생 영화를 골라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후보 발표해 주시죠. 연기 천재 이병헌 배우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번지 점프를 하다. 후보 2 공동경비구역 JSA. 후보 3 악마를 보았다. 후보 4 광해 왕이 된 남자.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달콤한 인생. 후보 6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후보 7 내부자들. 후보 8 남산의 부장들. 야, 이거 빼놓을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외에도 많잖아요. 많죠. 특히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찍으신 영화도 많고. 그렇죠. 고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후보를. 그러니까요. 근데 또 후보를 딱 좀 보니까 근데 정말 하나 빼놓을 게 없네요. 그러니까요. 명장면들이 다 있고 이 이병헌 배우의 장점. 저 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병헌 하면 뭐다? 제가 사실은 이 중에서 안 본 게 하나도 없고 딱 하나 남산의 부장들을 못 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봤어요. 이것도 재밌죠. 남산의 부장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같이 꼭 이병헌 배우가 나오는 영화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는 신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영화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테이크를 좀 오래 길게. 롱 테이크로 얼굴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아주 서서히 얼굴이 엄청 변하는 감정을 담아내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배우 같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쭉 찍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수많은 감정이 오가는. 대사가 하나도 없는데 얼굴만 잡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후회했다가 어떻게 할까 봐 고민하는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 묘한 감정. 이게 막상 너무 막 분노 막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슬퍼할 수도 없고 이런 표정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감정이잖아요. 복잡한 감정. 그런 걸 얼굴을 잘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저희가 말해 뭐합니까? 그렇죠. 전설의 배우인데. 당연하죠. 좋습니다. 연기 천재 이병헌 배우 영화 월드컵 A조부터 한번 쑥 훑어보겠습니다. 후보 1번은요. 번지 점프를 하다입니다. 2000년에 개봉한 영화로 첫사랑을 잊지 못한 남자의 복잡한 감정을 훌륭한 연기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앞으로 다시 없을 순수한 사랑스러운 감정 연기, 손동작 발동작도 모두 섬세한 연기였습니다. 한 사람과의 찐 사랑을 상대가 동성으로 환생했을 때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찐사랑의 경계에 대한 고뇌와 혼돈을 연기로 너무 잘 풀어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한 사람을 잊지 못해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을 또 사랑한다. 한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한 베텐러에겐 이해 못합니다. 항상 이런 게 뭐 이런 항상 자기 입장으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또래 정도 아니면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작가님이나 굉장히 초기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요즘 이제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말 그때도 보면서 이게 약간 스포가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살짝 얘기해주자면 그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죠. 이게 뭐야 이런 느낌으로. 되게 먹먹하고 그리고. 예, 맞습니다. 약간 취향을 탈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후보 1번 번지점프로 하다였고요. 후보 2 공동경비구역 JSA. 2000년에 개봉한 영화로 남한의 이수혁 병장 역을 맡아서 남북한 군인 간의 우정과 함께 비극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지뢰밟고 울며 불며 쩔쩔매던 그 연기 코믹스러우면서도 실감났죠. 즐겁고 화기애애한 연기를 하다가도 심각하고 진중한 연기를 할 땐 눈빛이 확 바뀌는 그 모습 진짜 멋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공동경비구역 JSA가 명작이라고 해서 꼭 봐야지 했는데 학원에서 국어 영역 모의고사 지문으로 JSA 시나리오가 나와서 대스포를 당하고 멘붕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이래도 돼요 이게? 이게 모의고사 지문으로 영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건 되게 신선한 거 좋은데 스포 부분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스포 부분은. 그렇지. 이거 이래도 되나? 스포 부분이면 이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이중은 스포 하시려고요 지금? 근데 지금 JSA 때문에 뜨겁습니다. 윤태진 포에버님이 이건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죠. 굉장한 명작이죠. 이거도 명작이죠. 일단 뭐 그 세계적인 감독의 초기작, 어떻게 보면 히트작 이런 거기 때문에 대배우가 만났네요. 네, 송강호 배우와 함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감독님부터 이게 전설의 시작 같은. 그러네요. 한 페이지를 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영애님 나왔잖아요. 그렇죠. 야 대단한. 요거 딱 이제 그 수사하려고 딱 오셨지.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초코파이. 초코파이. 저는 김광석님 노래를 엄청 이것도 보고 탔었죠. 기가 막히죠. 그 양말 털 때 정말 인감이 넘치는 장면. 디테일이 좋아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검문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울컥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말해버리고 싶은데. 진짜. JSA 공동경비구역 JSA까지. 예. 후보 3번은요. 악마를 보았답니다. 2010년에 개봉한 영화로 악마보다 더 악랄한 살인마 장경철에게 복수하려는 수현 역을 맡았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이병헌 씨의 표정 연기에 감명받았습니다. 진짜 슬프면서 기쁜 그 표정 연기가 대박이죠. 개인적으로 영화 내용은 불호였지만 엔딩에서 이병헌 배우의 우는 듯 웃는 듯한 미묘한 표정의 연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민식 씨의 사이코 연기와 차분하면서도 분위기를 가져가는 이병헌 씨의 조화는 최고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솔직히 전 최민식 씨 연기에 압도가 돼가지고 이병헌 씨가 잘 보이지 않았네요. 그 정도로 최민식 배우 연기가 정신 나간 호연이었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배우분 두 분 다 이걸 촬영하고 되게 힘들어했다. 네, 그렇죠.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그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그 몰입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기술적으로 연기했다. 그렇지. 최민식 배우 인터뷰가 나와요. 자기가 이거 한참 찍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약간 소음을 냈대요. 근데 그 순간 약간 굉장히 거친 생각을 나도 모르게 했다 그 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화들짝 놀랐대요. 그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약간 일부러 몰입을 안 하고 연기했다. 그런 얘기 봤는데 이병헌 배우도 충분히 그럴 만한 극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 한국 영화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잔인하고 너무 잔인하죠. 또 잔인하고 그리고 그 어떤 진짜로 막 피가 낭자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그 연출과 모든 그런 섬찟하죠. 방식들. 그 마지막에 걸어오는 이거는 스포가 아니죠. 마지막에 걸어오는 이병헌 배우 얼굴 저는 그 진짜 진짜 명연기. 그 눈과 입이 달라. 그리고 이게 지금 베텐 룰상 개봉 3년이면 스포가 가능하다는데. 그렇군요. 근데 또 스포하면 아쉬운 게 못 보신 분들은 요거 때문에 흥미가 딱 돋아가지고 영화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딱 요 정도만 그럼 마지막 장면. 센 스포는 안 갑니다. 마지막 장면 이병헌 배우의 얼굴 표정 요거 하나로 다 한다. 끝이죠. 네. 그거 보고 있으면 지금 약간 너무 슬픈데
너무 통쾌한데 그렇지.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슬퍼. 이게 다 보여. 다 보여. 슬펐다가 괴로웠다 좋았다가 다시 슬픈. 그렇죠. 대단합니다. 일단 후보 4번 한번 볼까요? 네, 후보 4번은요. 광해, 왕이 된 남자. 2012년에 개봉한 영화로 광해와 하선 역을 맡아서 1인 2역 역을 훌륭히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두 사람을 표현하는 연기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 전 거의 3가지 캐릭터를 연기했다고 봅니다. 광해, 하선, 왕 흉내를 내는 하선 모두 다 훌륭했습니다. 처음에 광해랑 하선이 마주보던 그 장면에서 한 사람의 두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보면서도 안 믿겼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이병헌의 연기는 뛰어났지만 예상과는 전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영화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일 흑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제일 요 후보들 중에서는 음악으로 치자면 가장 팝 음악에 가까운. 그죠. 예, 그러니까 대중분들이 다들 편하게 볼 수 있는. 이제 딱 한입거리로 딱 주는 예상 가능한. 맞아요. 그런데 연기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여기서도 찬성 의견에 3가지 캐릭터 연기했다. 이거 디테일이. 그러니까요. 예, 요 딱 아주 찬성 의견도 잘 주셨습니다. 저는 1인 2역이라 생각했는데 요 찬성 의견을 보고선 이마를 탁 쳤습니다. 아니 그러네. 이분은 내가 보니까 영화 쪽 개통분이다. 그러니까. 예, 이거 의견은. 약간 그 있잖아요. 왜 연기 못하는 배우를 연기하는 명배우. 야. 아니면 이제 음치인 척하는 명 보컬리스트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렵다.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진짜 그 끝에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는 다 알면 일부러 못한 척 할 수 있다.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연기력에 대한 어떤 반증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A조 번지 점프를 하다 공동경비구역 JSA 악마를 보았다 광해 왕이 된 남자 중 4강에 진출한 후보를 골라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A조 1, 2위. 어떻게 뭐 그 특약상 없이 그냥 이병헌 배우의 연기만으로 갈 건가요?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이게 특약이 살짝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작품이 그냥 주는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뭐 내러티브라든지 더 큰 감동을 이 작품에서 받았다. 플러스 요인 없을 수 없죠. 작품 파워. 그거 어쩔 수 없어.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배선재 DJ님께서는 저희 뭐 입맛대로 특약을 막 넣다 뺐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종잡을 수가 없는데 오늘은 저는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면 저는 일단 JSA는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 영화사의 한약을 그었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보자마자 이 4개 중에는 1번이었어요. JSA가. 그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영화의 아우라도 아우라인데 사실 이 안에서 이병헌 배우님이 거의 뭐 씹어먹는 연기 그렇지 않았죠. 맞아. 이때는 뭐랄까 아직은 젊고 풋풋한 느낌이 있어요. 그 송강호님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영화가 너무 좋았고 거기서 훌륭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JSA는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JSA는 사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1번으로 올렸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근데 약간의 지금 뭐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이기영이랑 겸상안합니다님이 연기력으로 보면은 3번이라고. 3번.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어려운 연기긴 하죠. 쉽지 않죠. 그리고 서울 클라스님은 관객 수만 보면 광해지.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근데 JSA보다 광해가 더 저기 보신 분들이 더 많긴 했었나 봐요. 그런가요? 사실은 공동경비기구가 JSA가 그 당시에는 한번 박스오피스 기록을 깼거든요. 난리였거든요. 난리였죠. 제 기억에도. 근데 지금 번지 점프를 하다가 너무 언급이 없는데 사실은 이 이병헌 배우의 개인적인 광팬이라면 꼭 챙겨보길 권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작이고 그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번지 점프를 하다는 사실 스토리가 기가 막혀. 이때 당시에는 없던 스타일이었어요.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부분이 있죠. 이거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못 말하겠어요. 이거는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넉살님은 어떤 걸 점치고 계십니까? 저는 악보죠. 왜냐하면 다른 전체를 봤을 때 너무 강렬해요. 여기에서 연기가 사실 근데 여기서 악보가 떨어지면 분명히 마지막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소신 투표한다고 악보에다가 표를 던지실 것 같아요. 그만큼 떨어지기 너무 아까운 작품이고. 근데 제가 지금 작가님의 마음속에 살짝은 지금 번점이거든. 번점. 네네. 번점? 전 아닙니다. 저는 사실 광해와 악보 중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번점은 약간 이렇게 그 예의상 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은 깔끔하게 가시죠. JSA 악보. 가시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1위는 공동경비구역 JSA, 2위 악마를 보았다 A조. 이렇게 두 영화 고를 거고요. 자, 일단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최고의 영화들이 올라왔어요. 예, 뭐 충분히 다 보이고 있고 이 정도면은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월드컵이 어려워요. 예, 뭐 하나 버리기 아깝죠. 일단은 A조 봤으니까 배디어 청가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너만 잘 들어. 코만 너무 커서 코 큰 배차장 왕코 마른 건 너무 싫어 배뚠뚠 해가 싸 힙
힙힙하게 후여친과 텐 첼첼첼하게 쪼꼬미와 텐 그리기도 너무 쉬워 배가 놈 배장법사 그거라면 편한 거지 혼밥하는 해가사 고릴라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끝나지 않은 흥행 신화를 이어갈 레전드 캐스트 류정한, 홍광희, 신성록.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선택.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샤롯데 시어터에서 지금 공연 중. 준비를 하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실력을 쌓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온라인 교육 포털 이패스 코리아. 우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더 건강한 몸으로, 더 단단한 마음으로 서로를 만날 겁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도, 친척들이 둘러앉은 명절도, 신입생으로 가득한 캠퍼스도 모두 일상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이웃과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견뎌왔던 당신. 이젠 당신의 그 모든 시간이 보답받기를, 우리가 다시 가깝게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SBS가 함께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건데요.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인 약 320만 명의 소상공인 등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요.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에서 3월로 미루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 인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한다고 하네요.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넉살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종범 작가님과 연기천재 이병헌 배우 영화 월드컵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르티스님이 이게 라디오지. 야 이게 라디오지. 그 지난주까지는 텔레비였습니까? 예, 어쨌든 같이 잘 즐겨주시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 대결 B조 대결입니다. 후보 5번은요. 달콤한 인생입니다. 2005년에 개봉한 영화로 저한테 왜 그랬어요? 등 명대사를 남긴 주인공 김선우 역을 맡았죠. 괜찮은데요? 네. 찬성하기는요. 김지훈 감독의 페르소나로 이병헌 배우를 우뚝 서게 해준 그 작품 바로 달콤한 인생이 최고 아닐까요? 김지훈 감독 특유의 미장센과 대사 간의 공백감이 이병헌님의 눈빛 연기와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정말 잘 어울려진 작품입니다. 이병헌이란 이름을 각인시켜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주인공 이병헌보다 상대 역들의 존재가 컸어요. 특히 김영철 배우의 명대사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는 대사만 기억에 남죠. 하하. 그래요. 근데 말해봐요. 이거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요거는 뭐 요거는 뭐
나한테 그 뒤에 이제 더 거친 말과 더 높은 톤으로 한번 탁 하시는 것도 있죠. 근데 이거 반대 의견 또 이해가 되는 게 네네. 여기서 황정민 배우께서 사실 너무 유명한 명대사가 상대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래 거의 약간 밈 대결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것이 라이브죠. 죄송합니다. 아하, 저기 생방인데, 전화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게 라이브죠. 죄송합니다. 되게 죄송합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진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거. 신선하네요. 요거 반대 의견 저 살짝 얘기가 들리는 게. 네네. 그 황정민 배우가 또 여기서. 몰랐어. 악역을. 인생은 고통이야. 그 너무 멋있죠. 거기도 진짜. 와, 그 아이스링크장 거기서 그 전설의 장면도 나오고요. 사실은 그 장면 때문에 황정민 배우 월드컵 할 때도 제가 이걸 꼽았었어요. 인생은 고통이야. 너무 짧지만 강렬했고. 그렇죠. 그다음 저는 그거 그 총 조립하는 장면에서 거기서도 닭 날개 먹다 말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 뭐 러시아 이게 뭐 그거야. 그죠. 그 명장면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얘기가 좀 나오네요. 개인적으로는 달콤한 인생이 이병헌 배우 원툴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우승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 일단 좋습니다. 다음 후보 좀 가시죠. 네, 후보 6번은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놈놈놈이죠. 2008년 개봉한 영화로 최고가 아니면 참을 수 없는 마적다 누목 박창희 역을 맡아 통쾌한 액션도 보여줬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개성 만점인 캐릭터들 속에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역시 연기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종 총을 쏘는 모습이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이병헌 배우는 액션하는 모습도 좋은 배우라고 느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솔직히 정우성, 송강호와의 분량 싸움에서 진 거 아닐까요? 약간 일리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영화들이 대부분 이 보통 배우들과 이게 함께 하신 게 아니어서 이거는 뭐 분량 싸움 얘기로 가면은 사실 그죠. 뭐 이거 어쩔 수 없는데 트리플 S급 배우 3분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이병헌 배우님의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진해? 진해 잡는 거 잡을 때 그 복근. 이 복근. 나중에 G.I. 조에 나왔을 때의 맞아. 두꺼운 복근이 아니라 굉장히 얇은 복근. 그러면서 쫙 말라가지고 맞아. 약간 그 킹 오브 파이터라는 게임에 나오는 이올이라는 캐릭터를 느끼게 해주는. 와 진짜 맞아. 얇게 딱 그 복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많은 남성들이 나도 운동하면 정몸이 될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법한. 그렇죠. 헛된 꿈을 심어주죠. 헛된 꿈. 절대 만들 수 없는. 그죠. 쫙쫙 갈라진. 근데 확실히 이때는 요런 종류의 느낌의 악역도 가능한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우당탕 해적단님이 이거는 강호 형님이 너무 킬퍼다. 사실 그렇죠. 이상한 놈. 그리고 또 정우성님의 그 말 타면서 총 쏘고 돌려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부분 뺏겼지만 지분을 여기서도 굉장한 연기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음 후보 가보시죠. 후보 7번은요. 내부자들입니다. 이게 뭐 아이고 2015년에 개봉한 영화로 정치 깡패 안상구 역을 맡아서 모히또에서 몰디브나 한 잔이라는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느와르, 코믹, 거기에 먹방까지 모두 아우르는 이병헌 연기 풀세트 작품이죠. 팔 한쪽으로 어깨 안마하고 팁 받는 장면 한 번이라도 안 따라해본 사람 있다 없다? 없을 거라고 봅니다. 화장실 반투명 유리벽 뒤에서도 느껴지는 생활 연기 아주 최고였습니다. 연기 끝판왕들이 나오는 작품에서 명연기를 보여줬죠. 그렇죠. 반대 의견은요. 달콤한 인생이나 악마를 보았다의 깊은 감정 표현도 진한 액션도 아닌 가벼운 코미디 연기의 위주인 게 아쉽습니다. 다른 영화는 이병헌의 영화라 생각이 되지만 내부자들은 조승우와 백윤식의 임팩트가 너무 세요. 그런가요? 저는 이병헌 조승우 거의 쌍두마차.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백윤식님의 멘트를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나 성대모사 하나 되는 거 있는데 백윤식님 걸로 많이 했었거든요. 뭡니까? 대중들은 이미 똑같아. 대중들은 이렇게 대집니다. 이거를 제가 자주 했었거든요. 이미 똑같아. 요게 좀 거친 말이긴 한데. 그죠. 딱 이제 되게 부패한 어떤. 맞아요. 그러고 하시면서 했었는데 어떤 영화든 이 분량 싸움, 뭐 분량 뺏겼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는 영화가 없네요. 근데 모히또 몰디브는 너무 강력하고 특히 라면 먹는 신이 너무 강력해요. 불편한 손 왼손이었죠. 왼손으로 젓가락질이 잘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러서 한적을 해. 너무 방금 헬리콥터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불시착. 아무튼 뭐 굉장한 지분을 보여준 부분이고. 모히또에서 몰디브나 한 잔 이거는 그 해의 최고의 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후보 보시죠. 후보 8번은요.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2019년에 개봉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중앙정보부장 김규평 역을 맡아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냉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미묘하게 변하는 감정들을 표정과 목소리로 섬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게 최고였죠. 묵직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역할이었죠. 연출은 물론 이병헌의 연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던 영화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다 아는 얘기라 그런지 좀 지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정도로 가슴 졸이게 만드는 연기와 연출 이건 그렇죠. 짱이다. 남산의 부장들. 그리고 요것도 또 불량 얘기가 살짝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여기서 그 반대편 그 약간 살 되게 많이 찍으셨잖아요. 곽도원 배우님이? 아니 그 땡크로 막 이렇게 뭐 잃어버려 하셨던 그 경호부장. 네. 그래서 그 이희준 배우님. 네네네. 예, 그 연기도 너무 뛰어났고. 덩치 진짜 많이 키우셨죠. 예. 그때도 살 되게 많이 찍으셨다고. 그렇죠. 사실 요것도 엔딩 장면이 그 얼굴 클로즈업 롱테이크입니다. 맞네. 거기서 6번으로 가시겠습니까? 남성으로 가시겠습니까? 맞아.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가 탁 둘이 돌죠. 맞아. 그 연기 보면서 역시 내가 감독이라면 이병헌 배우한테 표정 연기를 시켜놓고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카메라를 렌즈를 들이대고 싶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쓸 수 없는 거야. 이병헌 배우의 그 롱테이크 장면을 안 넣기에 너무 아쉬운 거죠. 그거는 궁이기 때문에 궁을 안 쓰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필살기인데. 시나리오에는 막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굉장히 복잡한 문장으로 맞아. 뭐 후회되지만 수련하면서 슬프지만 분노한 것처럼 연기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보면서 또 이런 거 시켜. 그래서 또 하겠죠. 그런 배우죠. 아무튼 뭐 이 남산의 부장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쉽지 않다. 정말 이거 정말 작가님이나 PD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월드컵 할 때마다 잘 꼽아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B조는 약간 칼을 갈고 지금 배치를 하신 것 같고 죽음의 조입니다. 죽음의 조고. 저도 제 생각엔 A조보다 B조가 제 자신한테는 더 어려워요. 저도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나 몰디브 한 잔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라면 너도 이거랑 같이요. 너도 한 살이요. 그죠. 이거는 그리고 그 요도 쏠고 할 때 그 겁에 질린 연기. 맞아. 첫 장면. 그렇죠. 초반에.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는 그분 연기도 굉장했네요. 그렇네요. 굉장한 연기가 많았군요 여기. 그러면은 저도 일단 내부자들 가겠습니다. 내부자들 저도 좋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일단 요거 빠질 수 없습니다. 뭡니까? 달콤한 인생. 자꾸 나랑 비슷하게 가시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사실은 그 두 개가 올라가는 게 저에게도 맞거든요. 저도 무조건입니다. 왜냐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남산의 부장들 참 좋은데 남산의 부장들은 사실 이 반대 의견에 살짝 마음이 갔던 게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 알고 계시죠? 네네, 그죠. 그것도 요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임팩트가 강하게 박혀 있어요. 그쪽이 또 강하게 가셨군요. 저는 그쪽이 더 좋았어요, 사실. 저는 공감하는 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병헌 배우 아니면 못할 것 같은 것들을 고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너무 좋은 연기인데 다른 배우 연기도 상상해 보면 얼추 또 잘할 분들 떠올라요. 맞아요. 그럴 수 있다. 내부자들 달콤한 인생은 사실은 이병헌 배우 외에는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다. 또 안 떠올라. 그러면 올라가야 하니까. 그리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분명 이병헌 배우께서 되게 소화를 잘하셨으나 다른 분이 살짝 상상을 해봐도 이거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죠. 다른 분으로 대체가 또 가능할지도 몰랐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병헌 배우가 그 감정선을 넘나드는 연기를 되게 잘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 놈놈놈에서는 그냥 되게 센 캐릭터를 다 부여했잖아요. 정우성, 송강호, 이병헌.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연기 톤을 되게 세게, 그리고 선명하게, 심플하게, 심플하게. 그러니까 다른 영화들이 약간 미묘한 색조라면 놈놈놈에서는 원색으로 빡. 그렇죠. 나쁜 놈. 그냥 나쁜 놈. 그래.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거 뭐 이병헌 배우 탓은 아니지만 원래 이 나쁜 놈에서도 살짝 뭐 갑자기 아이를 보고 한 병 살려준다든지 살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쁜 놈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은 놈인데 약간 꼬여 있는 정우성. 이상한 놈인데 갑자기 이상한 부분은 진지해지는 송강호. 그리고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인데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이 새어 나오는 뭐 이병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기형님이 이게 월드컵이냐 담합이냐. 월드컵을 해야지. 근데 지금 생각이 너무 비슷합니다, 작가님이랑. 근데 뭐 4강부터는 저도 여기서부터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도시하나님, 원라이프님이 목요일이 이렇게 뭐 토론이 있냐, 왜 이렇게 평화롭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B조에서는 1위가 이제 하나 골랐던 게 내부자들 그리고 달콤한 인생. 뭐가 1위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달콤한 인생이 1위로. 전 내부자들이 1위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갈라지네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시던 의견 부딪힙니다. 달콤한 인생. 훌륭한 영화입니다. 훌륭한 영화지만 달콤한 인생에서 보여주는 것은 느와르에 딱 들어가 맞는 어떤 그 멋있고 어떤 복수의 칼을 가는. 하지만 내부자들은 진지했다가 웃겼다가 처절했다가 애틋함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병헌 연기 어떤 그 스펙트럼이 100이라고 치면 달콤한 인생은 그 중에 1분 만에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그 드래곤볼로 치면 이 두꺼운 갑옷을 입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철컹철컹. 내부자들은 개왕권 10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런가요? 전 오히려 반대로 달콤한 인생이 그 이병헌이라는 배우의 그 항상 전성기가 끝이 없으신 분이지만 이때가 어떤 가장 빛나는 그래서 오히려 딱 한 명의 어떤 주인공에 굉장히 포커싱이 맞춰진 그런 영화가 아닌가. 원탑이니까 원탑.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승우님이랑 이렇게 파트별로 정말 적절하게 배분이 돼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죠. 엠빵했죠. 근데 이제 달콤한 인생 같은 경우엔 다른 분들은 진짜 그 어떤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 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약간 그 원탑으로서 끌고 가는 힘은 달콤한 인생이 더 강하다. 왜냐면 달콤한 인생의 이제 굉장히 초반부 장면에 그 이제 손님들 되게 거친 손님들을 한 번에 다 제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장면에서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병헌이 혼자 다 싸우고 막 으악 하는 영화다. 또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느와르에 걸맞는 교과서 같은 연기를 보여준 건 달콤한 인생이다. 그렇죠. 그리고 더 좀 뭐랄까 이병헌이라는 배우에 딱 알맞게. 속상한데요. 내부자들 아까운데 그 몰디브 한 잔은 도저히 제가 1위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근데 둘 다 엄청나긴 한데 저는 달콤한 인생을 도저히 버릴 수 없어요. 달콤한 인생은 저의 인생 영화 중 하나입니다. 사실. 한 분께서 배성대 DJ였다면 라면 먹는 연기 때문에 내부자들 밀었겠죠. 그렇죠. 라면 가산점. 라면 가산점 어떻게 안 받으십니까? 왜냐면은 이거 스포 하나 갑니다. 라면을 삼키지 않고 뱉으세요. 삼켰으면 가산점이 있는데 뱉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달콤한 인생 1위 가시죠. 달콤한 인생을 1위로. 자, 이렇게 해서 B리그에서는 1위에는 달콤한 인생, 2위 내부자들로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쭉쭉. 근데 이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항상.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미치겠네, 이거. 자, 현재 2개의 조별리그를 통해 4개의 후보 올라왔죠. 자, JSA와 내부자들. 하나는 이제 그 영화사의 한약을 그었다면 나머지 하나는 캐릭터의 한약을 그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캐릭터들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그립니다. 근데 이 내부자들의 정식 깡패 안상구 이 캐릭터는 윤태호 작가님이 또 저희 동네예요. 원작자입니다. 그 원작자하고 얘기를 여러 번 나눠본 입장에서 보건데 캐릭터 조형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잘된 2차 창작이다. 이 영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공동경비고 JSA에서의 그곳에서의 이병헌 배우가 캐릭터가 한약을 그었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상구는 정말 한약을 그었습니다. 저거 지금 이게 조금 제가 한 수를 잘못 놓은 게 달콤한 인생 아까 얘기할 때랑 지금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는 영화도 참 좋고 이런데 이병헌이라는 이 배우의 어떤 시작점이고 어떤 극을 쫙 끌어가는 어떤 그런 캐릭터로서는 조금 내부자들보다는 좀 그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달콤한 인생이랑 저도 비슷하게 말했었거든요. 같은 논리인가요, 저? 지금 약간 같은 논리고 그리고 뭐 이게 윤태호 작가님이랑 또 원작자랑 또 안다 내가. 지인 찬스. 여기서 그거를 원작자를 살짝 얹으시면서 지특히 썼습니다. 말에 그 심지가 생겼어요. 이거 권위의 호소입니다, 여러분. 이거 원작자가 인정했으면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죠. 공동경비구역 JSA 원작자 안 계세요? 근데 공동경비구역 안 계시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JSA는 떨어지면 안 되는 작품은 맞아요. 그건 맞죠. 근데 내부자들이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지금 루트레이님의 공동 담합구역이라고 지금. 시작하자마자 정범 넉살로. 아닙니다. 지금 담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근데 저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내부자들이 맞아요. 이거는 내부자들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많이 따라했어요. 사실 팔도 돌리고 하셨잖아요. 안마 팔꿈치로 안마 해준 적 있고 손 잘 잡고 시작할 때부터 그 목소리로 기자 양반 이거 거의 모든 대사가 다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영화가 타짜 이후에 처음이에요. 타짜는 거의 모든 대사가 다 밈이 됐죠. 맞아요.
정말 모든 배역의 모든 대사가 밈이었는데 내부자들이 그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영화였습니다. TV에서 이 영화를 중간부터 틀어도 끝까지 보게 되는. 그죠. 그게 내부자들이 어느 타이밍에 봐도 맞습니다. 다 본다. 그러면은 올라가야죠. 결승에는 어쩔 수 없이 내부자들 갑니다. 게나디 골로프키님이 성재형이면 삼겹살 가산점을 준다고. 삼겹살 장면 때문에. 내부자들. 거기 라면뿐 그러니까. 라면 말고 그 아버님 댁에서 맞아. 그 헌책방 앞에서 맞아. 삼겹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도 사실은 그 삼겹살을 그냥 먹지 않거든요. 굉장히 맛깔나게 싸가지고 맞아. 게다가 소주까지 다 이렇게 같이. 맞네. 일단 뭐 내부자들 올라갔습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남은 게 악마를 보았다 달콤한 인생. 악보와 달인. 야, 이거 악보와 달인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있어요. 뭔가요? 저는 달인입니다. 굉장히 그 영화에 지금 꽂혀 계시네요. 왜냐면은 저는 이 영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어떻게 뭐 그냥 너무 이 영화를 제가 그 많이 본 영화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그 뒤로는 뭐 스케치장 못 가시고 모르는 거 아니야? 빙상장 못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까 악보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너무 좋은 영화고 연기력도 너무 좋은데 힘들다. 너무 연기력이 두 분 다 너무 좋으시니까 보고 나면 살 빠집니다. 진짜. 악마를 보았다는 두 번 보면 약간 살 빠질 것 같은, 살 빠질 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죠. 제가 이걸 처음 봤던 그 기억이 나요.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올 때 어깨가 좀 뭉쳐 있는 기분으로. 나올 때 이렇게 한 손으로 안마해드리고 또 이렇게 돈 받아야 되는데. 내부자들 또 내부자들로. 이해 가는 게 악마를 보았다는 제가 일부러 찾아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뭐가 방영이 되고 있으면 아니면 뭐 누가 보고 있으면 옆에서 본다. 보고 나면 언제나 기력이 빠지더라고요. 힘들어. 그런 건 있네요. 사실 근데 그 달콤한 인생도 보면서 깔깔대기는 어려운 그래도 영화긴 한데 이 달인에서는 이병헌님의 어떤 되게 뭐랄까 지금보다도 훨씬 좀 앳된 그 되게 약간 그 청춘 스타의 어떤 그것도 갖고 있고. 악마를 보았다가 떨어진다고요? 이거 상상이 안 가는데 그 마지막 연기 하나 때문에. 근데도 저는 달인입니다. 저는 달인? 네, 왜냐면 요거 한 장면 진짜 하나 놓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옥자법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악마를 보았다가 떨어지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우승 후보가 아니어도 투표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럼 뭐 제가 내부자들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달콤한 인생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악보나 달인 이 두 개 5대5 정도 생각하시나 봐요. 거의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가 명작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결승인데요.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여기 안 계신 배성재 대장님이라면 뭘 골랐을까요? 둘 중에 뭐가 더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냐? 대디부 무조건 내부자들이죠, 뭐. 제 생각에는 내부자들 먹는 장면만 따진다면은 그렇죠. 내부자들일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달콤한 인생에서도 초코 케이크 먹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베리가 거기에 꽂혀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신민아 배우하고 같이 있을 때 그렇죠. 약간 호위를 하려고 했는 경호를 하려고 했는데 데이트가 돼버린. 그렇죠. 그 모욕감을 주게 되는 그 장면. 그렇죠. 거기에서 약간 그 초코 케이크 맛있게 드시긴 하죠. 약간 나는 오직 이 충성밖에 없다라는 어떤 목석 같은 남자가 초코 케이크 한 숟가락의 인간이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이거 일단. 네, 달콤한 인생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두 개 내부자들 달콤한 인생 올라갔고요. 저 투표 일단은 투표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내부자들 또는 달콤한 인생 투표 받습니다. 투표 받는 동안 저희 광고 듣고 그 뒤에 얘기를 좀 해본 다음에 발표를 하시죠. 네, 좋습니다. 투표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후! Lay no, something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꽃피는 봄이 오면 봄 라운드 가겠지? 나만 빼고 다. 골프 지금 시작해. 지금 시작하면 봄에 필드 간다. 요즘 골프 레슨 프렌즈 아카데미. 창업 문의는 1666-1538 1666-1538.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뭉치고 뻐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안마의자.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피자 시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고민되시죠?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내 취향대로 4가지 메뉴와 엣지까지 선택하는 반올림 내 맘대로 픽 피자. 반올림 피자샵 앱에서 저 아이유의 픽도 확인해보세요. 반올림 피자샵.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유해진 매트리스 누잠. 밤샘 촬영하고 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이게 매트리스인지 콘크리트인지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누잠 매트리스를 딱 누우면 유해진다. 와우, 침대 새로 산 기분. 어디서든 푹 잠. 누잠.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현대오피스 사무기기 전문 브랜드 페이퍼프렌드가 사무실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남다른 사무 환경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라. 합리적인 가격과 탄탄한 제품력, 빠른 본사 ES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당신의 매일이 편리하도록 페이퍼 브랜드. 이 집 삼성가전은 왜 항상 새 것 같지? 삼성 케어 플러스 했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이사할 땐 안전하게 옮겨주거든. 삼성이 직접 하니까 완전 달라. 나도 삼성 케어 플러스 해야겠다. 삼성닷컴이나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문의해. 긴급 출동 개나리 벽지.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바이러스 딱 걸렸어. 우리 집 벽지는 바이러스도 잡거든. 그것도 99.999%. 개나리 벽지라면 우리 집도 바이러스 안전지대. 이야, 집집마다 개나리 벽지 하겠네요. 깍지는 개나리 벽지.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예, 우리 이종범 작가님과 이병헌 영화 월드컵 해보고 있습니다. 일종대용 뚠뚠님이 오늘 너무 스무스하다고. 네. 이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그래요. 자, 연기 천재 이병헌 배우 영화 월드컵 1위 작가님. 네. 발표해 주시죠. 연기 천재 이병헌 배우 영화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달콤한 인생 48표, 내부자들 168표로 내부자들의 우승입니다. 저의 승리네요. 야, 이게 모르는, 아무도 사람들이 잘 모르네. 나중에 저랑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시죠. 이게 참 근데 누가 이기든 다 대단한 영화인데 사실 내부자들 뭐 대단한 영화죠. 대단하죠. 이게 좀 근데 좀 씁쓸하네요. 씁쓸한 인생이네요. 뭐 다 멋진 영화긴 합니다, 여러분. 네. 예, 아무튼 작가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2022년 2월 3일 목요일 넉살의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뭐야? 이 노래 뭐야? 넉텐 생방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내일 더밀스와 혼돈의 고민 상담, 주말에 침착맨과의 넉침 토크,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진 등과의 마피아까지 넉텐 알차게 준비되어 있으니 주말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달콤한 인생 OST 로망스 듣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맨날 클립 있는 게 내 행복이고 서유병 네가 내 취미야